믿거나 말거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20년 전에 태풍 루사가 왔을 때 겪었던 기묘한 일. 태풍 루사라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쯤에 일어났던 태풍인데, 특히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이라는 마을은 꽤나 큰 피해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닌지라 비가 퍼붓기 시작한 지 30분 후 10분쯤 위로 올라가면 보이는 폐가로 갔습니다. 말이 폐가지. 매일매일 마을 사람들이 치우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눌러앉아 살아도 될 만큼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루사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의 마을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마을의 하나뿐인 PC방도 물에 잠기고 비디오 대여점도 물에 잠겨버려서 모든 마을의 아이들이 탄식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희 집은 안방밖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안방이 그렇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그렇게 모든 마을이 전기가 끊겨서 밤만 되면 컴컴해지고 먹을 것이라고는 지원품인 컵라면 뿐이고 물도 하루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황이라서 시원하게 씻지 못했습니다. 루사가 그치고 이틀 뒤 여기저기서 자원봉사를 온 사람들이 마을을 치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철이 없던 저는 친구들과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며 자원봉사 언니들과 놀고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돌아올 쯤엔 엄마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들었던 보험에서 자연재해가 분명함에도 보험금을 주지 않아 싸우러 가셨죠. 현관에 쪽지를 하나 달랑 붙여놓고 나가셨지요. 어쨌든 저는 아무도 없는 집안임에도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다녀왔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어린 나이에 불이 다 꺼진 집안이 무서웠는지 그렇게 소리치고 나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일이 더 지났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모두 철수했고 저는 다시 학교를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는 또다시 싸우러 가셨는지 엄마 보험회사 좀 다녀올게 라는 쪽지만을 현관에 붙여두었죠. 저는 여느 때처럼 열쇠로 문을 따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라고 외치고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기익 소리와 함께 다녀왔니? 라는 틀림없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보다 빨리 돌아와 놓고서는 쪽지를 떼어놓지도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착착 안기는 타입이라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기가 무섭게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라고 외치면서 문을 활짝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다녀왔으면 손을 씻어야지. 이번에는 제 뒤에서 분명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머릿속에선 엄마가 아니에 라는 생각이 둥둥 떠올랐습니다. 다녀왔으면 손을 씻어야지 라는 말이 얼마나 무섭던지 저는 그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집 앞 골목에서 엄마와 마주쳤습니다.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말해도 엄마는 그냥 헛것을 본 거겠지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엄마 손을 잡고 벌벌 떨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잘못 본 걸까? 벌벌 떨었던 제가 무척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맛있는 걸 해달라고 조르려는 순간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살짝 열린 안방문 틈으로 시이 굽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입만 벙긋벙긋 끊임없이 다녀왔니? 라고 되뇌이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섭던지. 그리고 문이 점점 열리는 순간 저는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것의 모습 옆에 제 모습을 하고 있는 또 다른 형체를 보고 말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요? 구슬했습니다. 엄마도 보고 말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구슬해도 끊임없이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었죠. 웬만하면 참고 살려고 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 집에서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라도 강원도로 이사 가시는 분, 삼화동이라는 곳에 파란 대문집은 절대로 이사 가지 마세요. 지금도 누군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이사 가지 마세요. 그곳엔 분명히 무언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가족들.
내 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일 때 겪은 일이다. 동생은 그날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다가 친한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 놀러 나갔었다. 저녁이 될 무렵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가족 전원이 그 공원으로 마중을 나왔다. 그게 동생에게는 꽤 기분 좋은 일이었던지 숨바꼭질을 중간에 그만두고 친구들에게 먼저 가겠다고 소리를 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 동생이 숙제를 시작하자 웬일인지 내가 동생의 숙제를 봐주러 왔다. 숙제를 하는 동안에도 이런저런 게임 이야기 같은 걸 하며 잔뜩 신이 나 있었다고 한다. 꽤 기분이 좋았던지 나는 계속 동생의 곁에 있었다. 이윽고 저녁 시간이 돼서 엄마가 1층 거실에서 우리를 불렀다. 방은 2층이기에 큰 소리로 대답하고 1층으로 내려갔다. 아무 날도 아닌데 저녁 식사는 진수성찬이었다. 동생이 좋아하는 햄버거 스테이크도 잔뜩이었다. 평소에는 과묵한 아빠도 금세 자기 몫을 먹어치운 동생에게 더 줄까? 라며 상냥하게 말을 건넸다고 한다. 그러던 와중 항상 챙겨보던 만화영화 할 시간이 되어서 TV를 켰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화면은 지지직거리기만 할 뿐 채널을 돌려봤지만 다른 곳도 똑같았다. 그러자 갑자기 엄마가 리모컨을 손에 쥐더니 TV를 껐다. 싱글벙글 웃고 있었기에 조금 기분 나빴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역시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가족들이 말을 걸어온다. 엄마는 케이크가 있어라고, 아빠는 같이 목욕할까라고, 나는 새로 게임을 샀는데 같이 하자라고 각자 무척 매력적인 제안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자 동생은 약간 장난을 치고 싶어졌다. 친절을 받으면 되려 심술을 부리고 싶어지는 아이다운 성격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화장실에 간다고 말한 뒤 어디 숨어 돌아오지 않는 장난을 치기로 했다. 우리 집 화장실은 문을 잠그면 손잡이가 아예 들어가지 않는 구조라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면 웬만해서는 열 수가 없다. 동생은 매번 화장실에서 그런 장난을 해대서 나는 언제나 동전으로 열쇠 구멍을 비틀어 겨우 문을 열곤 했다. 이번에도 동생은 평소처럼 화장실 문을 잠그고 화장실 맞은편 탈의실에 있는 지하 창고에 숨어 가족들을 골탕 먹이려 했다고 한다. 말투가 확실치 않은 것은 사실 동생이 공원에서 친구들과 헤어진 후 행방불명이었기 때문이다. 동생은 숨바꼭질 도중 갑자기 먼저 집에 갈게 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버렸기에 누가 데리러 왔는지 본 사람이 없었다. 동생은 해가 지고서도 집에 돌아오질 않았고 우리는 걱정한 나머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동네 마을회관에 가서 스피커로 방송까지 했다. 아버지는 동생 친구를 집에 다 전화를 걸었다. 그렇게까지 당황해 이성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은 태어나 처음 보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완전히 기력을 잃고 쓰러져 울고 있었다. 나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남동생이 놀았던 공원 주변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캐묻고 있었다. 솔직히 그 무렵에는 정말 큰일이 나버렸다는 생각뿐이었다. 한편 동생은 지하 창고에 숨어있던 와중에 자신을 찾는 동네 방송을 들었다고 한다. 깜짝 놀라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 문이 드르륵 열리고 3명이 우르르 화장실 앞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그리고 아까 전처럼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고 한다. 그 목소리가 아까와 완전히 같았다. 동생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문틈으로 몰래 그 모습을 지켜봤다고 한다. 그러자 그 세 사람은 다시 입을 열었다. 계속해서 이것저것 말하면서 화장실 문 손잡이를 미친 듯 흔들며 문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마치 문을 때려 부술 것 같은 기세로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동생은 들키면 죽을 거라는 생각에 겁에 질려 벌벌 떨고만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부서지고 기분 나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그 가족 같은 무언가들은 다시 입을 열었다. 가른 말을 반복하며 하길래 무서워서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는 것이다. 동생은 그 틈을 타 뛰쳐나와 신발도 신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도망을 쳤다고 한다. 정신없이 그저 도망만 치다가 고개를 드니 아까 숨바꼭질을 하던 공원이었다.
공원에는 경찰차가 수색차 나와 있었기에 동생은 울면서 경찰관에게 매달렸다고 한다. 그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근처에 있던 내가 달려갔고 무사히 동생을 만날 수 있었다. 동생은 당시에도 경찰관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당연히 믿어주질 않았다. 일단 남동생은 발견된 데다 건강에 문제도 없으니 단순한 가출로 처리했다고 한다. 하지만 겨우 집에 돌아온 후 진지한 얼굴로 TV 채널 하나하나를 다 확인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자 도저히 장난이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